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토독입니다. 오늘 이제 알아볼 내용은요,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 현금 비중과 현금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이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지속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커뮤니티 우리 회원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계좌를 딱 어떻게 해서 리딩 계좌를 딱 100이면 100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려고 운영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계좌 비중의 2%씩 주식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고, 자금이 크신 분들은 또 1%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 투입을 뭐 0.5% 비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준으로 잡아서 2% 비중으로 채우는 어느 정도의 한 1000만원 정도의 소자본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자본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매일 이제 포트에 채울 종목들은 나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회원분들이 스스로 담아되는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피드백을 제가 좀 드리면서, 매매일지를 회원분들의 매매일지를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 스스로 그 비중을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카페 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저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자동으로 해소가 되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쌓아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계좌 더블 뭐 만들어놓지 않고 항상 주식 비중을 100%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 거는, 이제 하락이 왔을 때 더 싼 구간에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의 상실로 돌아온다. 그리고 또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금 비중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수와 종목의 움직임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떨어지면 종목별로 나누어서 보면요, 지수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뭐 좋은 기업이든 좋지 않은 기업이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기업이든, 그 모든 기업들의 주식을 이제 다 합쳐서요, 그 움직이는 그 평균치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수는 평균값이다. 이게 그러니까 평균값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 시가총액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지수에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그만큼 좀 이제 안전성을 겸비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인 지표로서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라는 거는 코스닥, 코스피가 그거죠. 코스닥, 코스피. 이게 뭐 지표로 볼 수가 있다고 보면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삼성전자가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차지를 한다 그러고요. 코스닥에서도 이제 뭐 대형주라고 보면은 뭐 카카오나 뭐 셀트리온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그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 평균값이라는 거는 이제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수는 말 그대로 이제 대외 악재나 호재에 영향을 받는다. 오늘 같은 날, 오늘은 진짜 장이 진짜 좋았어요. 오늘은 장이 좋다 보니까 거의 뭐 하락하는 종목이 없었죠. 뭐 코스닥에 뭐 1200 종목이 있다 그러면
거의 뭐 1000종목이, 1200종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 1000종목이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850종목은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뭐 한 40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두세 종목 빼고는 거의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컸죠. 그런데 이제 뭐, 장이 조금 보합이라든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면은, 상승하는 종목들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제 또 이제 나뉘어서 포트에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지수를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제 파동론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파동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파동이 뭐다? 파동은 움직임을 뜻한다.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있고, 이게 반복되면서 흐름을 만들어간다. 이제 예를 들어서 상승 파동에는 상승을 크게 하고요. 뭐 하락을 조금 하게 되면 당연히 긴 추세로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하락을 크게 하고 상승을 적게 한다 그러면 긴 추세로 이제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겠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습니다. 주식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무리 뭐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건 뭐 하고 있건 그냥 살고 있는데도 좋은 일만 계속 있진 않아요, 사람이. 안 좋은 일도 항상 이제 공존을 하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 안 좋은 일, 좋은 일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먹는 뭐 물가라든가, 자, 돈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 투자자들은 이해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성장성이 아무리 좋고 싼 기업의 주식도 굉장히 좋아, 이 주식이.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핵을 던져버렸어, 미국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 폭락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는 이제 아무리 기업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도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 종목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0% 갈 종목이야. 상승할 종목이야. 지금 자리에서 1000% 상승할 종목이야, 이 종목이. 근데 지금 자리에서 20%가 빠졌다. 대외 악재를 맞아서 20%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1000에 20%는 몇 프로예요? 400%잖아요. 1000에 20%는 200%잖아. 그러면 이게 1000% 상승할게 1200%의 상승을 나에게 안겨줄 거다. 지금 진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처음 진입한 자리에서 이제 1000% 상승을 할 종목이에요. 만약에 그 종목이 그렇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만약에 20% 하락한 구간에 내가 진입을 했다. 뭐 대외 악재를 맞아서 20% 하락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이 1000% 수익인데 이게 1200% 수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내 계좌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10% 20%가 싸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리를 입어서 그 하락 구간이 10배, 20배로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는 인지를 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 이게 지금보다 뭐 3배, 4배 이상 회사가 성장을 할 거다 라는 예측적인 부분들에서는 이제 분석이 가능해요. 기업의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무슨 뭐 안전성이라든가 지금 얼만큼 싼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 얼만큼 싼지는 뭐 이제 PBR로 분석을 하는 거고, 기업이 돈을 얼마씩 벌고 있는지는 이제 뭐 영업이익 이런 거 보면서 ROE 그냥 이거 보면 돼요. 1년에 얼마큼씩 버는지를 대충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 이제 대입해서 봤을 때 이제 매력이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장기적인 확률로 뭐라 그래야 되지?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악재, 당장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뭐 있어요? 이제 김정은 생일.
김정은 생일날이 뭐 25일이라 그래요. 4월 25일. 4월 25일이라 그러는데, 이때 얘가 무슨 리액션을 취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 트럼프 뺨때기 이렇게 딱 한 대 때려버리면, 이제 증시는 폭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다고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거 끝나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예측을 해갖고 투자를 밀었는데 폭락할 때까지 갖고 있었는데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냥 계속 상승을 해버려. 지금 구간에서부터. 그래버리면 이제 나중에 진입할 때는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투자는 항상 악재를 맞으면서 해야 된다. 투자는 악재를 견디면서 해야 된다. 피하려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재를 맞으면서 견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악재를 견디려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노력을 했고 고민을 했고 노력을 해서 이제 시스템 같은 부분을 만들어 놨죠. 그걸로 우리 회원분들은 함께 지금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으로 그때 상황이 과거 데이터가 되었을 때 이게 벌어져 버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건 과거 데이터예요. 지금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1초 아니 0.1초 00 뭐 아무튼 벌어졌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건 이제 과거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명확한 사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김정은 생일이 25일 날 있는데 25일 날 어떻게 될 거다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데 지금 뭐 외신 기자들 불러놓고 김정은이 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일요일날 사실 뭐 미사일 발사를 해서 조금 뭐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 장이. 제가 토요일날 우리 회원분들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김정은이 쫄아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서 월요일날은 갭상승 시작할 겁니다. 상승폭을 크게 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카톡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 6시인가? 근데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이제 김정은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전쟁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로 무언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힘을 받아버린 거죠. 전쟁설이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살아있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은 평생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가지고 김정은 뭐가지 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당장 가가지고 김정은이랑 만나서 어떻게 쇼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내가 그게 불어나서 어디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그럴 여건도 되지 않고 내 가족들도 신경 쓰이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해봐야 방법이 생기질 않아요.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이런 불안 심리 이런 것들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인드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심리가 흔들려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돌을 닦으시든지 어떻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투자를 하지 말고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해보시던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모의 투자 같은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내가 돈을 가지고 하는 거랑 뭐 이제 장난으로 이제 숫자놀이 하는 거랑은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모의 투자를 뭐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수익을 한 200% 300% 이렇게 내본 적이 있는데 모의 투자로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실투자했으면 그냥 200% 300% 계좌가 불어났잖아. 근데 모의 투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또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준비가 될 때가 실전 투자 들어갔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장이 꼬꾸라져. 이제 멘탈이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작은 비중을 잘 맞춰가면서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상황이 이제 악재든지 호재든지 이게 현실화돼서 이게 과거 데이터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 뭐 예측해가지고 그 예측을 믿고 투자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믿고 내 돈을 배팅을 한다는 거는 투기예요, 투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용을 해서 분석이 가능해 한데 이제 뭐 김정은이라는 부분, 김정은에 대한 분석,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 대한 분석, 이거는 뭐 어떻게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확률이 높은 예측을 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항상 저는 과거 데이터만 분석을 할 때는 과거 데이터만 신용을 한다. 아,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를 보면 이제 마인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는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가장한 투기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90%가 넘어요. 투기꾼, 단타꾼 뭐 이런 사람들이 99.9%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는. 그러면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만 하면 성공을 해요. 그럼 0.1%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면 그냥 0.1%에 들어가요. 장기 투자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장기 투자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한 20% 될 거예요. 20%, 30%. 아, 50%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단타 치려고 꼭지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물려서 그때부터 이제 장기 투자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에 어떻게 보면 투기로 시작을 해갖고 이제 더 큰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환상을 품고 아 다시 올라가서 본전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석이 선행되어진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말 그대로 진짜 완전 투기야. 완전 투기. 완전체 투기. 뭐가 그렇다? 단타로 뉴스로 진입해서 꼭지에서 시작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 이건 진짜 운이 좋으면은 정보점 돌파하면 갑자기 무슨 뭐 SK 하이닉스처럼 뭐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뽀록을 해서 이제 운이 좋으면 수익을 봐요. 근데 한번 물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꼭지에서 물려버리니까 끝나는 거야. 바닥 무릎에서 물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바닥 구간 무릎에서 물리는 건 상관이 없다고. 저희가 왜 손절없는 매매를 해요? 를 하는 이유. 철저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손절없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 내려갈 폭은 이제 한정되어 있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내 하락폭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구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하락폭은 한정되어 있고 위로는 막 많이 열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투자라는 거죠. 바닥 종목만 매수하니까 취급하니까 우리는 바닥 종목만 취급하니까 손절없는 매매를 하는 거고, 네가 뭔데 바닥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바닥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대외적인 악재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바닥에서도 등급 예를 들어서 뭐 꼭지와 바닥을 나눈다 그러면 바닥에서의 꼭지와 바닥에서의 진바닥이 있겠죠. 그럼 그 진바닥은 어떻게 예측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큰 수급, 세력, 그러니까 큰 돈을 움직이는 그 주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이게 바닥 중에 꼭지였어 이게. 내가 진입했던 구간이. 그래서 더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비중을 나누어서 바닥에 점점 근접하게 매수가를 이제 맞춰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하는데 비중 관리하는 거하고 물타기 하고는 많이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물타기 비중 20% 들어가요. 계좌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천만원 들어가 있다고 처음에 진입할 때 그래갖고 3천만원 물 타버려요. 그러면 내 계좌가 1억인데 5천만원이 계좌 50%가 한 종목에 물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 관리가 안 된 거죠. 비중 관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 타버리면 죽어버리는 거고 이런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회원분들도 다 아시고 제 영상을 이제 쭉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비중을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그걸로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고 분할로 매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거의 뭐 최상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아무튼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이제 그 투기꾼들 99%,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짓만 안 하면 거의 실패를 하기가 어렵다. 그게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주식을 해가지고 실패를 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바보예요, 바보. 주식 투자를 해갖고 손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본다는 거는 거의 뭐 바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의 이제 5%,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락 구간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복리를 입으면 이제 100%, 200% 수익으로 투자자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1000% 상승하는 종목이 내가 진입했던 자리에서 1000% 상승할 종목이 10% 빠져버리면은 예를 들어 나중에 1000% 구간에 도달하게 됐을 때 1100%, 1200%, 10% 손실이 100% 수익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복리다. 그런데 복리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처럼 예를 들어서 10,000% 이상 뭐 20,000% 상승한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가 그냥 200% 수익이 돼버립니다. 5%가 200%가 아니고 뭐 1000% 수익이 돼버리는 거죠. 20,000% 상승한 종목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20,000%가 상승을 했다. 20년 전부터 투자를 했어 그 종목에. 그런데 거기에서 10%가 하락을 해갖고 내가 진입을 할 때 10%가 하락을 해서 더 샀는데 그 하락한 10% 때 더 샀던 돈이 나중에는 20,000%에 100%, 200%, 300%에 20년 후에 300%의 수익으로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복리를 입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우리는 날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항상 조절을 해서 계좌에 어느 정도는 챙겨놓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수가 하락을 하고 남들이 다 팔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 50%야. 계좌가 마이너스 50%야. 자, 꼭지부터 내볼 때마다 계속 물을 탔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식 비중이 100%야. 근데 계좌가 마이너스 50%야. 잘라내지도 못해요. 그냥 이러고 10년 들고 와갖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만들어서 화병과 함께 장기 손절을 한다. 보유기간 5년, 10년. 이렇게 5년, 10년 동안 이제 난 장기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좌가 이렇게 박살나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자르고 나오지 못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게 계좌 손실률이 거의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계좌 손실률이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이건 내가 심리학자 뭐 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 그거. 그러니까 아무튼 계좌가 이제 뭐 마이너스 70%, 80% 되면 일단 끝난 거죠, 뭐 이거. 이제 돈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이게 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병과 함께 단기 손절 3%, 5%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기 손절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유기간 뭐 이제 5년, 10년 동안 나는 투자를 해갖고 마이너스 80% 손해를 봤다. 그리고 주변에다 이제 얘기를 하겠지.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다. 것이다. 손도 대면 안 된다. 저금해라. 그러면서 주변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던 부분들은 짚어내지 않고요. 그냥 하면 망한다고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주변에다가 너는 그냥 평생 가난해져라. 하고
악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이걸 잘못해갖고 손해봤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보통 주식, 우리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개미 투자자들 중에 거의 80% 이상은 다 주변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삽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시작해요. 무슨 종목을 그냥 주변 얘기를 듣고 사요.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스스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야.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미 분석은 다 해놨겠지 하고 사는 거야. 잘못되면 그 사람을 탓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는 거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게 대학교 가는 거. 지금 서민이 대학교 가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민은 노후자금이고 뭐고 일단 살아갈 그게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살아갈 내가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대학교를 가요. 돈을 엄청나게 쳐발라서 대학교를 가서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대학교를 간 사람들 중에 60%는 무직으로 늙어가죠. 게임 오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서민이 그냥 군대 갔다 와서 남자는요 고졸된 다음에 여기저기 알바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세상 경험을 하고요. 인생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생 공부를 하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를 가는데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해서 내가 무슨 박사, 학사, 석사 뭐 이런 게 하고 싶다. 아니면 연구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꿈이 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보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무언가에 그것도 없이 그냥 취직을 위해서 대학교를 간다는 거는 정말 가장 큰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도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옆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해주면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한다는 거지. 또 자꾸 이상한 얘기만 많이 하고 있네. 아무튼간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투자를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많은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한 달 정도 계좌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고 저는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장담을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이제 커뮤니티 이제 회원이 되셔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게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금도 사놓을 거고, 여기저기 이제 자산 분배를 서서히 하고, 내 원금은 이미 터치를 받지 않는, 처음부터 이제 투자 자금, 그 부분은 터치를 받지 않는 정도에 까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이게 완벽해지려면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마인드가 많이 성장을 하겠죠. 일단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회원분들. 저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주식 시장에 무슨 한 10년 있었다고 다 저처럼 되지 않아요. 저는 좀 난 놈입니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좀 난 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항상 그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컴플레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새로 사람을 만나고 할 때 이제 그런 처음에 인식에 안 좋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었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안다든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거의 뭐 무한 신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잠깐 뭐 내 자랑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지수의 이제 단기 꼭지와 단기 바닥 구간에서의 현금 비중 조절을 이제 습관화를 해야 된다. 이제 수익 확정금,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 계단 하게 되면 매매를 해서 수익 확정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계속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 현황, 계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찍혀있나 플러스가 찍혀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 비중 같은 부분을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합이 투자 자본의 몇 프로냐를 생각을 해서 비중 조절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이 5천원인데 수익금이 한 3천원이 쌓였어요. 그러면 그냥 100%씩 다 그냥 주식 갖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도 돼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도 된다고. 무슨 뭐 3% 이런 수익 뭐 보지도 않고 그냥 한 10%, 20%, 30% 이렇게씩만 챙겨가면서 천천히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마인드에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 근데 자본에 이제 수익이 50% 정도 챙겨졌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90%로 이제 대응을 한다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가 돼요. 예, 왜냐면 수익을 내가 50% 챙겨놨으니까 그만큼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이 20% 손실 구간이에요, 지금. 손실 구간인데 주식 비중이 90%라 그러면 이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손실 구간인데 주식 비중이 90%면 이제 마음이 이미 쫓기고 있어요.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는 손도 나가질 않고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이제 나중에 그때 살걸 샀는데 올라버렸어. 그럼 이제 또 올랐으니까 못 사는 거야. 이게 쌀 때 살 수가 있었는데 불안해서 못 샀어. 더 빠질까봐. 근데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때 옛날 가격이랑 비교해보니까 지금 너무 비싸. 그러니까 다시 내려올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올라버려. 그냥 내려오질 않아. 그럼 이제 멘탈이 이제 점점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내려오면 딱 사버려요. 그냥 많이 올랐는데 조금 빠지기 기다리다가 완전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 근데 이게 끝도 없이 갈 것 같은 거야. 그냥 조금 빠지면 딱 사버려. 그 다음부터 이제 물려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개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원칙이 없고 무언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뇌동매매, 그걸 이제 뇌동매매라는 거죠. 뇌동매매가 뭐냐면은 심리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는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할 때 이게 심리가 끼게 되면 어그러져요. 우리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도 급등주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보면 우리 회원분들은 그게 다스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마인드가 이게 막 등락폭이 막 이렇게 해갖고 2% 3% 구간에서 그냥 막 춤을 춘다고 막 5% 날라갔다 밑으로 3% 빠졌다가 막 그 위로 또 해갖고 한 10% 올라가 버렸다가 또 2% 3% 빠졌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을 정도 돼야지 이제 매매를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훈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심리가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냥 팔라 그럴 때 팔고 살라 그럴 때 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장중 매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중 매매를 할 때 수익폭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회원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종가는 다 같은 가격에 진입이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입을 할 때 다 똑같은 가격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리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나는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일단 지금의 계좌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뭐 주식 비중을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은 항상 이게 유동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일단 내가 딱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내가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돼서 매수를 못했어. 매수를 못했는데 그 종목이 20% 30% 수익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회원들이. 내가 매수를 못한 종목이. 그러면은 아까워서 내 마인드가 흔들리고 그때 살걸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인드 관리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심리 상황에 따라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 내가 진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딱딱 할 수 있을 만큼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70%에서 90%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하락 구간에 이제 한 70% 두고 있는 거고, 이제 많이 올라간 구간, 이제 바닥 구간에 거의 한 90% 뭐 이 정도까지 채우는 거고, 이제 꼭대기 구간 되면은 65%에서 75%, 뭐 65%에서 75%? 이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바닥, 허리 뭐 이렇게 해가 꼭지
이렇게 부분에 따라서. 근데 내 마인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30%에서 50%만 하는 겁니다. 30%, 40%, 50%.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꼭지 구간에서는 현금을 30%만, 현금에다 주식 비중을 30%만 갖고 가야 돼요. 꼭지 구간에서. 현금을 70%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 구간에서는 40%. 주식 비중을.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한 50% 챙겨놓고 50% 현금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수익을 덜 보더라도 그 수익을 천천히 쌓아가면서 내 마인드를 키워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리딩으로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장담하는데 주식 비중 30%, 40%, 50% 이렇게씩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지금 사서 막 남들이 보면 막 수익 막 봤는데, 그때 이거를 막 주식 비중 90% 갖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초보자들이 다들 그래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제가, 오늘도 내가 댓글을 달면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한 번씩 보는데, 그 회원분들 중에 지금 한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 1억 5천 정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 계좌를 보세요. 현금. 항상 현금이 60%예요.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봐도,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고, 장기 투자로 또 해갖고 한 3억 정도 묻어둔 계좌가 있으신 거고요. 큰 하락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 시스템을 입혀서 하려다 보니까 그 하락이 왔을 때 이 현금 60% 투자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 비중 40%씩으로만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은 현금이, 투입 현금이 한 3천만원, 4천만원 된단 말이에요? 한 4, 5천? 한 4, 5천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니까 비중을 조절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누적 수익금이 오늘 보니까 한 210만원 쌓였더라고요? 이 누적 수익금이 이제 몇천 정도 쌓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적 수익금이 한 3천, 5천 쌓여요. 3천에서 5천, 누적 수익금. 이게 쌓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작은 규모가 크니까. 이게 한번 물려버리면, 꼭지에서 물려버리면 작은 규모가 크고 나한테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 그러면 나한테 더 좀 심리적인 압박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견딜 수 있는 분인데도 이렇게 현금 비중을 많이 두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좌를. 근데 이제 1000만원, 500만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지금 주식 비중 다 90% 이상이죠.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중에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꼭지에서 이제 무너질 때는 무언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리딩이 나갈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데, 세상에 근데 나만 믿으면 되나?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금 비중을 항상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좌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습관화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이제 적립식 계좌, 쉽게 말하면 저축 투자죠. 저축 투자. 그냥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은행에다 하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크다. 이 부분은 이제 자동적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4년 이상 장투만 할 수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되어 있다면 리스크 제로다. 리스크 0.1%. 이 0.1%가 뭐냐? 지구 붕괴, 전쟁. 이게 날 확률이 한 0.1%라 그러면 나머지 99.9%는 리스크가 없다. 지구가 붕괴한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갑자기 좀비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다 씹어먹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손해를 볼 수가 없다. 4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4년은 넘어가진 않아요. 4년을 많이 넘어간다 그러면 하락해서 그 자리를 돌리는데, 만약에 4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예요. 뭐 그리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처럼 되지 않으면은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 그리스 같이 된다 그래도 일반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놓여 있겠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왜냐면 현금이 이렇게 뭐 휴지 쓰레기 되니까. 어떻게 하면 현금이 쓰레기 되고 뭐하고 하는데 기업은 살아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이제 때를 기다려야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 그 부분을 오늘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현금 보유 목적은 시장의 폭락이 왔을 때 투매 구간은 이제 거의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 거의 도달해요. 투매라는 거는 이만큼만, 예를 들어서 3%만 빠져야 되는데 더 팔아버려.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3%만 빼고 여기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세력들이, 와, 이거 빠지는 힘이 너무 세니까 더 밑에다 받아도 되겠는데? 그리고 10%, 15%. 크게는 뭐 30%. 이 밑에서 받는다. 3% 밑에서 받을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세력이 3% 밑에서 내가 사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력들이. 그런데 10%, 15%. 이게 3% 빠질 게 10%, 15%, 30%.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27%가 이득이잖아요. 이런 구간이 투매 구간입니다. 이거는 조금 과한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럼 그렇게 빠졌을 때 자금 투입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투매 구간에 우리는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세요. 뭐 현금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 우리 언제 하고 북한 리스크 있을 때 저번 주에 주식 비중을 예를 들어 100%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상승폭, 오늘의 그 상승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현금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폭락했을 때보다 오늘 뭐 예를 들어 코스닥 1.8% 정도 상승했는데 제 계좌 보니까 한 2.5% 정도 오늘 올랐더라고요. 제 계좌는 그때 코스닥 폭락했을 때 처음에 뭐 전쟁설 뭐 이거 나면서 했을 때가 2.2% 정도가 빠졌어요. 코스닥 지수가. 근데 오늘은 1.8% 올랐는데 그때 그 지수 빠진 거보다 더 큰 수익을 봤죠. 그때 그 지수 2.2% 빠졌을 때는 한 2.2% 정도 손실이 찍히더라고 계좌에. 그러면은 그때 그 현금이 이렇게 큰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가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매를 던지는 물량을 받아서 우리는 투자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고, 맞다, 오늘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한 개를 좀 더 가지고 오면서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게 2장밖에 안 돼서 이야기가 짧아질까봐 내가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알았으면 이거 안 해도 됐었는데 하지 말까 그냥? 일단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삼봉 단기 포지션 대응법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은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단기 포지션을 잡을 때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보면은 이제 양봉이 여기에서 보면 빨간색이 3개가 있죠. 이게 양봉이 3개가 낀 중에서 큰 양봉이 하나가 껴있으면요, 이 위로 바로 올릴 확률이 거의 한 30%밖에 안 돼요. 30%. 이게 장이 좋을 때는 30%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올릴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3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이 음봉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양봉이 3개가 떴는데 큰 양봉이 하나가 돼 있다, 그려져 있다. 그럼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만약에 다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입을 안 하면 뭐 다른 거 하겠죠. 그럼 이 기회비용이 이만큼 벌어지겠죠.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3번 양봉을 줬는데 큰 양봉이 하나 껴있어. 팔았어. 이 자리보다 거의 뭐 올라가는 게 없이 하고 이제 내려왔죠. 지금 바로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포지션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리고 이제 이건 음봉인데, 큰 음봉, 음봉 3개가 나오고 그 중에 뭐 큰 봉, 이제 이거를 장대봉이라고 그래. 장대봉. 이거는 뭐 종목마다 달라요. 움직임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1%만 상승을 해도 장대봉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움직임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5%가 상승을 해도 장대봉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장대봉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장대봉이 생겼을 때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장대봉이 이렇게 생겼을 때 3개 연속으로 음봉이 생겼는데 장대봉이 있다. 그럼 이 밑으로 더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매수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장대봉이 있는데 3번 연속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3번 이상에서 장대봉이 있을 때. 그럼 그 위로는 상승폭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열려있는 게. 그리고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다. 이게 70% 이상 돼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률 8, 90%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서 이 장대봉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나온 거죠. 나온 종목이죠. 그런데 보면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음봉을 그렸어요, 오늘. 이게 이제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양봉은 3개를 딱 그렸잖아요. 그래서 장대봉이 있었어. 그 장대봉 있는 이날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 위로 금요일날 그리고 또 언제야? 금요일날하고 월요일날 이게 이 구간보다 한 1, 2% 상승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려왔다가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도.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포지션을 잡는데 써먹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굉장히 보기가 편하잖아요. 자, 봉이 3개가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는데 빨간 봉이 3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장대봉이 있다. 그럼 그냥 파는 거예요. 음봉이 3개가 나왔는데 장대봉이 있다. 그럼 사는 거지. 또 어딨어? 양봉이 3개 나왔는데 밑에 장대봉이 있다. 그럼 파는 거야. 음봉이 3개가 나왔는데 장대봉이 있다. 이때 샀어. 이때 샀어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이제 하락을 했어도 이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일단 반등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이 3개 나왔는데 이게 장대봉이 이게 하나가 있어. 그럼 일단 파는 거지. 그럼 그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려왔다 올라가잖아요. 가더라도 내려왔다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이 밑에서 한 번 더 산다든가. 뭐 이렇게 단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데 이 3봉 단기 포지션 대응법.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다. 70%에서 한 90%. 이게 차트에 따라 달라요. 종목에 따라 좀 다른데 확률이 정말 안 좋은 종목은 한 60% 이렇게 되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개잡주. 거의 거의 모든 종목에서 70% 이상의 확률은 나옵니다. 이 3봉 이거 해보세요.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이제 3봉이 밑에서 막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이런 거는 이렇게 막 작은 봉은 의미가 없고 큰 봉이 하나 실렸을 때 3봉 이상의 큰 봉이 실리면 그냥 일단 팔고 나오고 사고. 이때도 보면 봉 3개인데 맨 처음에 이게 봉이 하나 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뭐 이때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뭐 이런 확률적인 투자를 할 때 포지션 대응을 이렇게 해나가면 굉장히 편리하게 또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잡을 때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팔고 싶으면 팔아버려요. 사고 싶으면 사고. 근데 사고 싶은 자리하고 팔고 싶은 자리가 항상 꼭지하고 거의 바닥 구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이 돼 있는 거야. 매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냥 그럼 딱 보면은 대충 꼭지 구간 이런 게 보여요. 그냥 차 딱 펴놓고 보다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지션 대응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포지션을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떻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 이 현금 비중 아까 그 포지션 뭐 3봉 뭐 이런 기술적인 이런 거는 사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좌를 운영을 할 때 현금 비중 이게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뭐 꼭지 잡는 법 이런 것들 포지션 대응법들을 지금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현금 비중과 큰 그림에서의 계좌를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다루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었으면 좋겠네요.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월요일만 되면 제가 주말에 쉬잖아요. 주말에 쉬었다가 근데 리딩을 하다 보니까 막 눈도 아프고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막 졸립고 막 정신 못 차리겠고 그래갖고 리딩 할 때도 보면 월요일 날이 좀 미스가 많아요. 제가 리딩 할 때 보면 거의 월요일 날이 좀 미스가 많은 것 같더라. 오늘은 뭐 사실 그 미스라 그럴까까지 없었고 장이 워낙 좋아갖고 뭐 이것저것 뭐 아무거나 팔아도 되는 장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좀 장도 좋고 수익도 많이 챙겨간 날이었는데 이런 좀 좋은 흐름을 오래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만드는 자신만의 시스템이 자신만의 심리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이 계좌 관리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자, 광고 좀 봐주세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큰 심력 소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씩 뺏어서 광고를 영상에 입혀드리고 있습니다.